여기는 워싱턴 DC 국제전략 무기포럼.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만든다고? 하하하, 다음엔 뭐죠? 달에서도 쏘신다던가요? 중국 대표 청웨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에 일본 대표 방위청 기술참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든 무기입니다. 한국이 감히 그걸 만든다고요? 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순간 회의장은 웃음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다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날카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웃고 계신 그 무기 하나로 당신들 나라의 수도가 단 몇 초 만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날 대한민국이 공개한 영상 하나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반 맥스웰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회의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전략무기포럼 회의장에 들어서니 이미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중국 대표 청웨이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그가 회의 시작 전부터 여러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 마츠다도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죠. 오늘 한국에서 무슨 대단한 발표를 한다던데 정말 기대됩니다. 그 신의 지팡이 이야기 말씀이시죠?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한국이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니. 저도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했어요. 신의 지팡이라는 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무기거든요.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무기죠. 미국도 예산 문제로 포기한 프로젝트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청웨이가 거침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발표에 대해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완전한 어풍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청웨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 중국도 수십 년 연구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국제회의장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 수준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로켓 하나 제대로 못 쏘던 나라가 신의 지팡이를 만들었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 나름 기술력이 있을 텐데. 과하다고 아시나? 이건 현실입니다. 한국은 항상 이래왔어요.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나라. 청웨이의 말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미사일 몇 개 만드는 것과 신의 지팡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정확한 비유군요.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관심 끌기용이죠. 한국은 원래 이런 식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실제 성과는 없으면서 말만 크게 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하다고 아시나? 이건 팩트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세요. 항상 과장 광고만 하고 실제로는 별거 아니었잖습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청웨이가 너무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만들었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오늘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보여줄 겁니다. 그래도 발표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들어봐야죠. 한국이 어떤 거짓말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니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청웨이의 말투가 점점 조롱조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한국을 우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 뭔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탄원할 수 있어요. 한국 따위가 우리도 못 만든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 일본보다도 기술력이 떨어져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신의 지팡이를 만들겠습니까?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앞서 걷는 분이 바로 황동훈 박사였습니다. 황동훈 박사는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청웨이와 마츠다의 조롱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한국의 천재 과학자님 말입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박사님, 정말로 신의 지팡이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허풍입니까? 황동훈 박사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청웨이와 마츠다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각은 중국 쪽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하시나? 큰 착각 말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황동훈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강철 같은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재미있네요. 그럼 증명해 보시죠. 한국이 정말로 신의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걸. 증명이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런 자리에서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의 지팡이를 포기했습니까?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황동훈 박사가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매우 차분했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웨이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신의 지팡이는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무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게 신의 지팡이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나라의 실패를 단정 지어버렸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실패했다고 하시나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력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우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우주로 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신의 지팡이입니까? 그냥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이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황동훈 박사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완전히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현무호점, 지상에서 발사해서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마하 10이라고 하셨습니까? 오차 범위는 1m 이내, 관통력은 지하 100m까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마십에 오차 1m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중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청웨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완전히 도발당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무시한 겁니까? 중국의 기술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군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증거, 잠깐만요. 황동훈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뭔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 미사일은 정말 엄청난 속도였어요. 눈으로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게 실제 테스트 영상입니까? 작년에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영상 아닙니까? 요즘 기술이 좋아서 뭐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라고 하시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황동훈 박사가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발사 전과 후의 목표 지점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미국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발사 전후를 비교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발사 후 사진을 보니 목표 지점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한 점만 말이에요.
이 위성 사진이 정말 미국 것입니까? 확인해 보시죠. 에반 맥스웰 씨.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어요. 황동훈 박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이 위성 사진은 우리 쪽에서 촬영한 게 맞습니다. 뭐라고 아시나? 미국이 이걸 확인해줬다고 아시나?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청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국까지 나서서 확인해주니까 더 이상 가짜라고 우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사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3,000km입니다. 3,000km라고 하시나? 한국에서 발사하면 도쿄까지 12분이면 도착합니다. 마츠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2분이면 요격할 시간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베이징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10분 정도. 10분이라고 하시나? 그럼 우리가 요격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실전 배치까지 했습니까? 당연히 했죠. 왜 만들어 놓고 안 쓰겠습니까? 몇 대나 배치했습니까? 그건 군사기밀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량은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분한 수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한 만큼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황동훈 박사의 말투가 점점 여유로워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청웨이와 마츠다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숨길 이유가 없어서 어차피 다들 알게 될 거거든요. 다들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곧 실전에서 써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실전에서 써볼 일이 있다니. 이건 위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한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한국을 얕보지 말라는 뜻. 경고라고 하시나? 앞으로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경고 말입니다. 황동훈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제 청웨이와 마츠다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청웨이와 마츠다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다른 나라 대표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로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입니까? 당연히 실전용입니다. 장난감 만들 시간에 이런 걸 개발했겠습니까? 하지만 마하 10속도의 무기라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마하 10이면 초속 3.4km입니다. 탐지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30초는 걸릴 텐데. 30초면 이미 100km를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우리 미사일은 회피 기동까지 가능하거든요. 회피 기동이라고 아시나? 그런 속도로 어떻게 회피가 가능합니까? 중국 분들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황동훈 박사가 또다시 청웨이를 날카롭게 찔렀어요. 청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시가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뒤처져 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시나.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이런 무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마츠다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일본은 이런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기로 어떤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까? 뭐든 가능합니다. 지상의 모든 시설이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습니까? 지하 100m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웬만한 지하 시설은 다 뚫립니다. 러시아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하 100m면 대부분의 지하 벙커를 뚫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북한의 지하 핵시설도 타격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든 이유 중 하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한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런 무기로 북한을 위협하는 게 적절합니까? 위협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도 대응 수단이 필요한 거죠. 황동훈 박사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빠른 무기로 대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가 있으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쏘느냐의 문제가 됐어요. 그럼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실전 배치까지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실전 배치라는 게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증거 더 필요합니까? 황동훈 박사가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 대의 발사대가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동시 다발 발사 테스트 영상입니다. 한 번에 12발을 쐈어요. 12발을 동시에. 그리고 모두 다른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정말로 12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이 동시에 파괴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모두 정확히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이런 정밀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조정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합니까? 중국은 불가능하겠지만 한국은 가능합니다. 또다시 청웨이를 정면으로 공격했어요. 청웨이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를 깔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기술력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무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츠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실 건가요? 판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무기거든요. 왜 판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런 무기가 널리 퍼지면 세계가 더 위험해집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평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만 가지고 있으면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나. 한국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오직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황동훈 박사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 무기를 평화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할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무기를 한 나라만 가지고 있으면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균형이라 지금까지의 균형이 진짜 균형이었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게 균형입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황동훈 박사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황동훈 박사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대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무기 개발이 가능했습니까? 분명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도를 했을 텐데.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거창하게 생각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나라가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무기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습니까? 우리는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우주로 갈 필요 없이 지상에서 바로 마하 10으로 쏘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중국은 자존심 때문에 못했을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시나? 중국은 항상 미국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연구하니까 중국도 똑같이 따라한 거죠. 청웨이의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연구 방향이 그랬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된 연구도 못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은 자주 국방도 없으면서 무슨 첨단 무기 개발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허락해야 숨도 쉬는 나라가. 이번에는 마츠다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황동훈 박사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럼 한국의 개발 철학은 뭡니까? 핵 없는 억제력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핵 없는 억제력이라. 핵무기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무기로 억제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현무호의 개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물론 어려웠습니다. 특히 마하 10속도에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모두 집약한 거죠. 반도체 기술이라고 아시나? 그건 민간 기술 아닙니까?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없어진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또다시 청웨이가 한 방 먹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지적당한 거였습니다. 그럼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 기술 개발은 5년 만에 끝났어요. 5년 만에 핵심 기술을 완성했다고 하시나. 한국 과학자들의 집중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민족이거든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미국이 신의 지팡이에 투자한 예산의 10분의 1도 안 썼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시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주로 안 가니까 발사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게다가 한국은 효율성이 높거든요. 효율성이 높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목표에만 집중해서 최단 시간에 최고 성과를 낸 거죠.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텐데. 안전성 문제라고 하시나 이미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모두 성공했고요. 수십 번의 테스트를 다 성공했다고 하시나? 실패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계했으니까. 황동훈 박사의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마치 실패라는 건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게 목표라니. 억제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쓸 일이 없어지는 무기가 진짜 좋은 무기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땐 주저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줄 거예요. 황동훈 박사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공격받으면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무기의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 주요 지점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고요. 전국 주요 지점이라니? 몇 개나 배치했습니까? 그건 군사기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충분한 수량이라는 것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충분한 수량이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동시에 여러 나라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동시에 여러 나라를 상대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이었습니다. 혹시 이 무기의 약점이나 한계는 없습니까? 약점이라 굳이 말하자면 너무 정확해서 부수적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게 약점일까요? 그게 왜 약점입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확히 자신들만 타격당하니까 더 무서워할 거예요. 주변 피해 없이 딱 목표만 없애버리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무기였어요. 핵무기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딱 원하는 목표만 정확히 제거하는 무기였거든요. 황동훈 박사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확히 목표만 제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인 제임스 장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사님,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사거리 3,000km라고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최대 사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론적으로는 5,000km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3,000km로 제한하고 있어요. 왜 제한하고 계십니까? 3,000km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더 멀리 쏠 필요가 없어요. 제임스 장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5,000km면 괌까지도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관통력은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지하 200m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지하 200m라고 하시나? 그럼 어떤 지하 시설도 뚫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구상에 우리 무기가 못 뚫는 지하 시설은 거의 없어요. 청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의 지하 핵 지휘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능이면 미국의 전략 자산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텐데. 위협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라고 봅니다. 협력의 기회라고 하시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동훈 박사가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정보 공유와 목표 설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략적 판단을 도와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한미 동맹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바뀌어야죠.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졌는데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동맹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궁금한데요. 북한이나 중국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한국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미국은 후속 조치만 도와주면 됩니다. 지금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협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무기로 균형이 깨지면 지역 안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균형이 깨진다고 하시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해온 게 균형이었습니까? 청웨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온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의 정확도가 정말 1m 이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실시간 GPS 보정과 인공지능 유도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GPS가 교란되면 어떻게 됩니까? GPS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체 관성 항법 시스템과 지역 매칭 시스템도 있어요. 지역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지형을 촬영해서 미리 입력된 지형 정보와 비교하는 겁니다. GPS가 막혀도 정확히 목표를 찾아가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어떤 방해 공작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목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발사 후에도 지상에서 새로운 좌표를 전송할 수 있어요. 미사일이 비행 중에 목표를 바꾸는 거죠. 그런 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미 테스트해봤습니다. 발사 후 5분 뒤에 목표를 바꿨는데 새로운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5분 뒤에 목표를 바꿨다고 하시나 그럼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이 움직여도 따라가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런 무기라면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어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어떤 방법입니까?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황동훈 박사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거든요. 박사님,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제임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무호의 성능을 보고 나니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 필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 평화의 핵심 축이 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이 회의가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임스 장군과 황동훈 박사의 협력 논의가 끝나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츠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한 나라에만 집중되는 것이 과연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마츠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같았어요. 지역 안정론을 내세워서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견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군사적 균형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무기를 독점하면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까지 어떤 균형을 만들어 왔습니까? 우리는 평화헌법하에서 방어적 차원에서만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방어적 차원이라고 하시나, 그럼 독도는 왜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십니까? 황동훈 박사가 급소를 찔렀어요. 마츠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영토 문제고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하시나, 일본이 한국 영토를 넘보면서 평화를 말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사님, 지역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츠다 대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런 말을 하시는군요. 그럼 중국은 지금까지 지역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평화적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평화적 발전이라고 하시나, 그럼 사드 배치할 때 한국의 경제 보복한 건 평화적이었습니까? 청웨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드 보복은 중국의 명백한 흑역사였거든요. 어쨌든 이런 무기는 동북아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 요소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무기는 불안을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건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다르겠죠. 정확합니다. 한국은 침묵하게 만드는 쪽을 선택했어요. 침묵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게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위협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일본은 그 차이를 모르시나 봐요. 마츠다가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황동훈 박사의 논리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무기가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텐데 개발해 보시죠. 과연 할 수 있는지.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이 과연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기술력은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다고 하시나, 그럼 왜 지금까지 못 만들었습니까? 마츠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일본은 이런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반도체도 한국에 밀렸고, 조선업도 밀렸고, 이제는 무기 기술도 밀렸습니다. 아직도 과거 영광에 매달려 있으면 더 뒤처질 거예요. 지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미국 뒤에 숨어 있을 건가요? 박사님,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하다고 하시나, 그럼 제임스 장군님께 묻겠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임스 장군이 당황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독자적 무기 개발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겠죠? 일본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시나, 미국이 허락해야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라고 하시나, 그럼 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70년 넘게. 마츠다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일본의 종속적 지위를 정면으로 지적당한 거였거든요. 그건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이라고 하시나, 한국도 미군이 주둔하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했어요. 그게 진짜 주권 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독자적 기술 개발은 주권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런 무기 개발 경쟁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시나, 경쟁이 되려면 상대방도 같은 수준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이 우리와 경쟁할 수준이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황동훈 박사가 일본을 아예 상대도 안 된다고 선언해버린 거였습니다. 너무 오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모든 분야라고 아시나?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이제는 무기까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랜 전통과 경험이 있습니다. 전통과 경험이라고 하시나, 과거에 매달려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한국은 미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마츠다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황동훈 박사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일본이 정말로 지역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에요. 한국이 중심이라고 하시나 이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힘 없이는 평화도 지킬 수 없어요. 마츠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황동훈 박사가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였어요. 마치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황동훈 박사의 압도적인 논리 앞에서 아무도 감히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청회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챙겨서 나갔고 마츠다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제임스 장군과 함께 남아서 황동훈 박사를 기다렸어요. 에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개발했다니. 우리 정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장군님, 이제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꿔야 한다니.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줘야 할 나라로 볼 수 없잖습니까?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예요. 제임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야. 현무의 성능을 보니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황동훈 박사가 너무 당당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황동훈 박사는 청웨이와 마츠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을 거야. 한국 정부와 충분히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겠지. 그렇다면 오늘 회의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선언이었던 거네요. 선언이라고 하면 한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는 선언 말입니다. 그때 황동훈 박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장군님, 에반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놀라셨다니 다행이네요. 미국이 놀랄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더 놀랐을 테니까요. 박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기분이라, 글쎄요. 당연한 걸 발표하는 기분이었어요. 당연한 거리라고 하시면 한국이 강해졌다는 걸 알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황동훈 박사의 말에서 한국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우선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야겠죠. 북한이나 중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필요하다면 그렇죠. 현무호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동맹은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는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시니 맞는 표현이네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말입니다. 저는 황동훈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동북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확신 말이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좀 걱정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현무호 앞에서는 어떤 시도도 무의미하거든요. 황동훈 박사의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의 계획은 뭡니까? 평화 유지입니다. 현무호로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무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말씀인가요? 무력이 아니라 억제력입니다.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억제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요. 박사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셨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미국도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됐어요. 배워야 할 나라라. 좋은 표현이네요. 황동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워싱턴에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확신 말이죠.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한국이 보여준 거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목격한 것이 단순한 무기 발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임스 장군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에반, 솔직히 말해봐. 오늘 일을 어떻게 보고할 생각인가? 사실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입니다. 게임 체인저라.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 현무호의 성능을 보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마하 10의 속도에 1m 오차, 지하 100m 관통력까지. 이런 무기 앞에서는 어떤 나라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황동훈 박사의 자신감이었어. 맞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어요. 실제로 승부가 끝난 거 아닐까? 저런 무기를 가진 나라를 누가 건드리겠어?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청웨이와 마츠다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본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장군님,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뭘 할 수 있겠어?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겠지만 한국만큼 빨리 할 수는 없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왔잖아. 다른 나라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따라잡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10년 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가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네요. 당연하지. 이런 무기를 가진 나라의 말을 누가 무시하겠어.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어요. 황동훈 박사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침묵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진짜 무기는 소음을 내는 게 아니라 침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의 고위층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 아니다. 이제 미국과 대등한 전략 파트너가 됐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어제 회의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신의 지팡이급 무기 공개, 현무호,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마하 10. 극초음 속 무기의 충격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발표를 의심하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미국이 위성 사진을 확인해주자 급격히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더 심각했어요. 일본의 안보 전략 재검토 필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시급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마츠다가 회의장에서 받은 충격이 일본 전체로 퍼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현장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에반 현장에서 직접 본 소감을 말해보게. 한국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신감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의 대한국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더 이상 후배 취급할 수 없어요.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황동훈 박사가 말했듯이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죠.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네.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몇 주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이 갑자기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현무호 공개 이후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 보복 대화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어요. 일본도 독도 문제에 대해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황동훈 박사가 말한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현무호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적이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무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동북아시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무호가 있습니다. 진짜 무기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누구든 조용해지게 만들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이름 앞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조용한 평화. 그것이 바로 현무호가 세상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